안녕하세요, 박민수 박사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나날이 성장하는 박민수 박사 TV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DNA를 손상시키는 노화와 질병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만드는 대표적인 사항과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4가지 항산화 절연체 영양소와 활성산소 감소 호흡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 수명은 가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무려 남자는 12년, 여자는 18년 동안의 아픈 상태로 살아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건강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연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급격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이 세포 수준의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DNA를 손상시키고 혈관의 내피세포를 또 공격하면서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에너지 대사 쪽에 또 문제를 일으키면서 만성 피로라든지 그 다음에 면역계 교란을 통해서 만성염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바로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활성산소입니다. 이 복잡한 그래프의 중간에 이 활성산소가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우리가 호흡하며 마시는 산소와는 다른 체내에서 생성되는 불안정한 형태의 산소를 말합니다. 활성산소는 그 자체로 또 유익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적정량이 있을 때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공격해서 그들을 죽이는 살균 작용을 하지만 현대인의 특성상 활성산소가 가다 생성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매일매일 긴장과 스트레스의 연속 속에서 살고 있고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다하게 생성된 활성산소는 건강한 DNA를 공격해서 산화시키고 변형을 시키게 마련입니다. 자, 현대인의 활성산소를 만드는 요인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환경오염, 화학물질, 자외선, 방사선, 운동 부족, 스트레스, 혈액순환 장애, 잘못된 영양 섭취, 정크푸드, 이 모든 요인 자체가 활성산소를 만드는 주범으로 작용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산소가 몸 안에서 가행 생산되면 그것을 바로 활성산소라고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몸속에 유해세균을 죽이는 유익한 생리적 활동에서 나온 배기가스인 셈인데 문제는 과잉된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산화시키고 손상시킨다는 것입니다. 활성산소는 짝이른 불안정한 산소로 정상세포를 하루 7만 번가량 공격합니다. 이런 공격이 계속되면 세포 속에 있는 건강한 DNA가 변형되어 손상된 DNA로 바뀌게 되죠. DNA 변형으로 인해서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바로 암입니다. 따라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을 가진 황산화 효소를 잘 활용하는 것이 건강 장수의 핵심입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황산화 효소는 세포의 안과 밖에 존재하는 물질로 활성산소 처리 효소라고도 불립니다. 활성산소는 줄이고 황산화 효소를 높여주면 젊고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활성산소와 황산화 효소의 균형이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20대에는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젊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지만 30대가 되면서 균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활성산소의 양은 그대로인 반면 황산화 효소의 양은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25세에 비해 40대는 50% 감소하며 60대가 되면 90% 감소하게 됩니다. 80대가 되면 황산화 효소는 거의 없어지고 활성산소만 남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근거해서 황산화 효소가 거의 없어지는 시점이 평균 수명의 한계점이라는 가설도 제기됩니다. 따라서 활성산소를 처리하는 황산화 효소가 부족하다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황산화 물질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황산화 물질은 활성산소가 정상세포에 결합되지 못하도록 즉 불필요한 전류가 흘러 사람이 감전되지 않도록 하는 원리처럼 세포를 보호하는 절연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미리 활성산소를 중립화시켜버리는 거죠. 오늘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연체 황산화 물질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엔자임 Q10, 즉 비타민 Q는 체내에서 스스로 생성되는 비타민으로 심장에 많아서 심장 비타민이라고도 불립니다. 자체적으로 강력한 황산화 작용을 하기도 하고 황산화 효소와 함께 활성산소를 착한 산소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코엔자임 Q10의 하루 권장량은 90에서 100mg이며
영양제로 섭취하기도 합니다. 코엔자임 Q10은 지용성 비타민으로 지방이 들어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비타민 E와 함께 섭취하면 세포의 지방지막을 보호하는 효과를 높여주며 비타민 E를 환원시켜 황산화 효과를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비타민 G라고 불리는 글루타치온은 체내에서 만들어지며 간에서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간 해독제라고 불리죠. 체내에서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20대 이후 10년마다 대략 15%씩 자연스럽게 감소해 결핍을 겪게 됩니다. 글루타치온은 간에서 생성되는 영양소로 간 해독을 돕기 때문에 결핍되면 간 기능이 저하되면서 노폐물을 해독하는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글루타치온은 육류, 생선, 해산물 등에 들어있으며 브로콜리나 무 등의 십자가 채소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 글루타치온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글루타치온이 부족하면 영양제나 정맥주사를 통해 보충하기도 합니다. 미네랄 중에서 대표적인 황산화제는 셀레늄을 들 수 있습니다. 셀레늄은 해충 미네랄이자 항암 미네랄이기 때문에 중년이라면 외부로부터 꼭 공급받아야 하는 미네랄입니다. 셀레늄은 우선 그 자체로도 강력한 항산화력을 발휘하며 다른 항산화 요소를 활성화시키는 작용까지 하게 됩니다. 황산화 요소를 활성화시키는 글루타치온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셀레늄입니다. 셀레늄이 글루타치온을 활성화시키고 글루타치온은 황산화 요소를 활성화시킵니다. 셀레늄은 마늘, 현미, 카무트, 브라질 너트 등에 많이 들어있으며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활성산소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죠. 활성산소는 혈액의 흐름이 빨라질 때 생깁니다. 즉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심장으로 모이던 혈액의 흐름이 갑자기 빨라질 때 활성산소도 급격히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마다 분노 조절 호흡 훈련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점점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시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분노는 화난 마음에 내 몸이 예민하게 반응할 때 더욱더 심해집니다. 호흡은 내 몸의 반응 방식을 바꾸게 됩니다. 바닥이나 의자에 편안한 자세도 앉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니다. 허리를 곧게 편 상태를 유지하고 배에 손을 갖다 댑니다. 코를 통해 천천히 가능한 한 깊게 숨을 마시면서 배를 최대한 내밉니다. 배가 부풀어 오는 것을 손으로 감지할 수 있을 만큼 숨을 들이마셔야 합니다. 이때 어깨와 가슴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숨을 잠시 멈춥니다. 숨을 최대한 들이마신 상태에서 1초 정도 숨을 멈춥니다. 숨을 뱉어내며 배를 완전히 수축시킵니다. 코나 입을 통해 천천히 배가 쑥 들어갈 정도로 숨을 내쉽니다. 코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소 힘들다면 입을 벌려 차 하고 소리를 내며 뱉어도 무관합니다. 최대한 깊게 내뱉는다는 생각으로 호흡을 합니다. 차츰 호흡의 수를 늘려갑니다. 처음에는 1분에 10회 정도, 익숙해지면 1분에 6회에서 8회 정도까지 호흡을 합니다. 처음에는 3분 정도로 시작해 매일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활성산소 방지법 명심하시고 항산화 영양소를 꾸준히 섭취하시고 호흡법을 훈련하셔서 항산화 능력을 오래오래 유지하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하루, 유쾌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